빨간집 모기의 살충제 내성 유전자 탐색 및 저항성 분석에 대해 발표할 최혜용, 박미나입니다. 저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의 주제 선정 이유는 주도적이고 직접 설계하는 실험을 해보고 싶어서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을 위한 LBF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실험 주제에 대해 담당 교수님과 여러 번의 논의를 거쳐 기초적이면서 4차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한 주제는 모기와 살충제로 인해 발생하는 내성 DNA와 관련된 것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화학적 방제인 살충제와 그것의 과도한 사용으로 발견되는 DNA의 부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관련 선행 논문을 바탕으로 국내 빨간집 모기에 변형된 DNA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실험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국내 빨간집 모기의 살충제 내성 유전자의 유무를 확인하여 모기 방제 관련 빅데이터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상하였습니다.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바른 가설과 실험의 설계를 학습하며 DNA 추출, PCR, 전기 영동, 개 퓨리게이션 등 다양한 실험 기법에 대해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감염병 매개체 빅데이터를 이용한 내성 유전자 자료 탐색 및 가공을 통한 프라이머 제작을 수행하여 올바른 빅데이터 활용법을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연구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입니다. 실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험에 이용할 모기를 채집하기 위해 향설생활관 1과 도서관 옆 대나무 숲에 각각 BG, BL 채집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채집기는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일주일간 매일 오전 10시 30분에 드라이 아이스와 배터리를 교체하여 채집하였습니다. 더불어 채집망의 경우 채집 위치에서의 모기 채집량을 보고 BL은 채집 기간 동안 교체하지 않고 BG 채집기는 2일에 한 번만 교체하는 것으로 설정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기를 동정하였는데요. 저희가 사용할 모기는 빨간집 모기이므로 이 이외의 모기나 생물체를 제외하며 동정하였습니다. 모기 동정의 경우 처음 하는 실험이기에 조교님과 모기 동정표를 참고하여 실제 현미경을 이용해 동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동정한 빨간집 모기 20마리를 실험에 이용할 모기수로 설정한 뒤 실험에 이용하기 전까지 DNA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냉동실에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저희가 실험에 참고할 논문과 필요한 프라이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실험에 이용한 모기의 살충제 내 저항성 유전자는 살충제의 종류에 따라 KDR, ACE-1, CYP9J34로 준비하였고 유니버셜 프라이머는 ITS2, 액틴, 벡타로 설정하였습니다. 비슷한 실험을 한 논문을 읽으면서 실험 방법에 필요한 연기 서열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동정한 모기 20마리와 키트를 사용하여 DNA 추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출한 DNA를 주형으로 핫스타트 PD, 전기영동을 실험 이후 살충제 내성 유전자 KDR과 AC1E1-1, CYP9J34의 개입 퓨리게이션을 진행하여 각 모기별로 선행 연구에 밝혀진 변형된 내성 DNA가 있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정리합니다. 이번에 실험 진행은 실험을 설계할 때 수립했던 계획과는 달리 전기영동까지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예기치 못한 일정 변경과 실험 설계와 참고 논문 조사 등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일정이 지연되었고 계획하였던 게이퓨리게이션 DNA 분석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실험 결과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험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A는 KDR, B는 ACE-1, C는 CYP9J34, D는 ITS2, E는 액틴 벡터로 표시하였습니다. 이 중 A, B, C는 살충제 내성 유전자이고 D, E는 유니버셜 유전자입니다. 전기 영동의 결과 사진을 보면 끌림 현상이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전기 영동 결과에서 관찰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A, B, C, D, E 유전자 모두 종류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전기 영동 결과가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유전자들이 보이는 마커가 진하게 나왔음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 논문의 결과와 좀 다르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표는 논문에서 찾은 전기 영동 결과값입니다. ITS2를 예시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참고 논문을 바탕으로 227 BP 값으로 전기 영동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더 무거운 값으로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살충제 내성 유전자와 항상 발현하는 유전자 모두 전기 영동에서 보였기 때문에 비슷한 발현도를 보입니다. 전기 영동의 결과는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결과가 나오지 않은 유전자도 있으며 선행 논문의 BP값대로 나오지 않은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저희는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유를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PCR 사이클 수가 많았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적 마커의 크기가 두껍게 나타난 점, 끌림 현상이 대부분 발현한 점과 원래 BP값보다 무겁게 나온 점,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인해 PCR 사이클로 인해 만들어진 많은 수의 DNA 조각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준이 되는 레더의 간격이 너무 뭉쳐서 나타났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근거로 하여 두 번째로 개 농도의 영향이 결과값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저희들, 즉 실험자의 미숙함입니다. 개의 PCR 결과물을 넣는 과정에서 조교님께서 찍힌 부분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PCR 결과물 중 7B값만 더 진하게 발생하였는데 이는 기계나 시약의 다른 요인보다 실험자들의 실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DNA 추출 과정 중 모기 파셋이 적절한 정도를 찾기 어려웠고 이것 또한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할 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반복 실험의 중요성입니다. 연습을 반복하였지만 실험 자체를 많이 반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실험의 반복은 피페팅의 시력을 늘릴 뿐만 아니라 실험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실험 방법 설계의 중요성입니다. 실험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같은 실험의 기준을 다르게 하여 여러 번 실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저희는 실험 계획에 포함하지 못하였습니다. 같은 실험의 PCR 사이클이나 개 농도 등 기준을 다르게 하여 여러 번 반복한다면 실험 결과가 좀 더 확실하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험 계획에서 기간 설정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계획했던 실험과 다른 방향으로 실험이 마무리되었지만 전기영동 실험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했던 것은 살충제 내성 유전자를 유니버셜 유전자와 비교하여 발현도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살충제 내성 유전자를 포함하는 유전자들과 유니버셜 유전자들이 비슷한 발현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면 표적한 20마리의 빨간집 모기 중 살충제 내성을 가진 모기가 있는지, 있다면 변형된 정도가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 진행하지 못하여 실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것에 대해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번 LB앱 사업은 저희들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규 수업에서 조교님들이 준비해 주신 실험을 따라가기만 했다면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실험을 설계하여 진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실험을 따라갈 때와는 다르게 실험의 목적과 과정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실험을 진행하면서 예측조차 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처하는 방법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실험 진행 전, 실험 방법의 정리 및 숙지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이론 공부의 바탕이 되어야 실험 과정 속에서 대처하는 방법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잘 모르는 학부생인 저희에게 실험에 많은 도움을 주신 교수님과 박지은 조교님께 감사를 표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